라즈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차트를 좀 바로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했었죠. TQ가 급등했는데, 자, 여러분 차트 흐름을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르셔도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가장 정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자,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이렇게 보면, 자, 올라도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제 이렇게 반등했죠. 반등했는데 여기 전환선을 못 뚫었죠. 그럼 결국은 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등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반등을 했죠. 그러나 이제 추가 상승인데 얘를 뚫어야 돼요. 결국은 39.8을 무조건 돌파해야만 그 다음부터 그 다음의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지금은 역시나 아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올린 것 같고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일봉상 보면 제가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하늘색 라인이 제가 사용하는 S 단타 라인입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 점선 갈색 점선까지 올라갔죠? 그럼 결국은 한번 밀린다. 그리고 어디 지지 왔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때 모르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 확률이 높죠. 근데 결국 또 밀려서 여기 검정색 선에 지지받았죠. 그리고 쭉 올라가고 자 올라갈 때 보시면 하단을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아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를 보면 자 여기 시그널이 자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면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이에요. 스토캐스틱 자, 일봉상 26, 52, 12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고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고점이고 이게 아직은 이 70선을 내려오지는 않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헤드앤숄더로 끝날지 이렇게 되면 헤드앤숄더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검노선 아래쪽에 여기 21 이평선 지지를 받아야 돼요. 하고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을 못하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또 이렇게 아래로 밀리는 이런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할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양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양봉. 근데 어제를 볼게요. 어제 분명히 캔들은 양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줄었죠. 음봉에 비해 줄었습니다. 이거 별로 나쁘진 않지만 반등에 강한 수급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개인 소견이니까 이런 게 들어와야 돼요. 이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아래 구간인데 엄청나게 센 양봉 거래량들 이런 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근데 최악은 아닌 게 안 나왔죠. 그렇게 강력한 음봉 거래량도 안 나왔으니까 우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 예전에 안내드렸던 전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SV 시그널인데 자 이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까먹으셨을까봐 매수를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디가 저점인지는 차트 보시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이죠. 그럼 어디가 저점이냐? 이런 데가 저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녹색 그쵸? 녹색 그 다음에 위쪽 녹색이 있습니다. 자 여기 녹색이죠. 그 다음에 위쪽 녹색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엔 없죠. 이쪽엔 없으니까 아직 확실한 저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빨간색 있죠. 빨간색과 파란색 예전엔 이게 두 개로 구분해 놨었는데 지금 그냥 한꺼번에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 빨강, 파랑, 녹색이 같이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하락 구간에서는 한 번에 오냐? 아니에요. 세 번에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등 나왔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나왔습니다. 그죠? 빨강, 파랑, 녹색까지, 형광 녹색까지, 그리고 위에 녹색 있죠. 그럼 이제 한 번 나왔어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자, 2번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끝으로 가면 자, 2번에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3번이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가 바로 저점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 나주부 멤버십 분들은 이거 잊지 말고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시그널은 다시 한번 제가 멤버십 영상에 소개 드릴 건데 자, 일반 구독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아, 이런 데서 매수하면 되는구나.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갈색 나오고 그쵸? 여기 오렌지색 나오고 이런 데는 매도죠. 매도. 고점이에요. 고점. 그럼 지금 어딘가 볼까요? 지금 파란색까지 위로 나왔죠? 예, 그럼 사실은 고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매수를 하지 마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입절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봉만 보지 말고 분봉도 같이 보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근데 분봉상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데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이래놓고 반등할 수 있어요. 무조건 100%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안 좋냐? 우린 그냥 어제 오르면 또 오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게 자, 추세선 자, 240분봉에서 고점 추세선 이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제 반등으로 올렸어요. 예. 그래서 최악은 면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오던 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최악은 면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 이 검노선이 있죠. 위쪽에 올라갔으면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 밀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만 지키면 본장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속을 못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려와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펌프에 뭐 튜브 같은데 바람을 불면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어도 소용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떼워야죠. 떼운 다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식도 공기가 어느 정도 계속 주입이 되고 너무 많이 주입이 되면 이게 많이 주입된 거죠? 그럼 터집니다. 그러면 떼워야 돼요. 떼우는 건 뭡니까? 충분히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매물대 소화가 다 끝나고 가격이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데 자, 우선은 뭐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위치라는 거는 명심하시면 돼요. 이전의 고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럼 이 가격대가 얼마냐? 자, 37에서 8 사이에요. 딱 거기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아직 최악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지지해서 올라가 줘야 되고 그럼 숙제가 남는 거죠.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못 돌파하면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우리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34나 32까지 횡보 조정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다시 올라가면 훨씬 좋다. 무조건 이렇게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 게 투자자한테 좋은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40에서도 어때요?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그쵸? 여기 형광색에 파란색, 빨간색까지 겹치는 그리고 녹색까지 겹치는 이런 지점이 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저점 그죠? 그 다음에 쭉 반등했는데 여기 아까 그 말씀드린 스톡캐스틱 라인을 보면 결국은 올라갔던 게 내려오면 바닥까지는 안 가더라도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대부분 어느 정도 내려왔다 가야 돼서 요번에 뭐 그렇게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정을 조금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한 32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니 안 내려가면 좋은 거잖아요. 땡큐죠, 땡큐. 근데 내려갈 것까지 예상을 해서 대응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쏙슬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자, 일봉 보시면 결국 급등을 해도 이렇게 올렸죠. 어디 걸려요? 이 전환선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또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도 오른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랐을 때 저는 일부 또 매도를 했습니다. 뭐 약익절이에요. 한 1, 2%였는데 그냥 어느 정도 또 줄여놓고 다시 살려고 지금은 좀 물량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거래량에서 힌트가 보여요. 여러분 이거 속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기에서 최대 거래량이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양봉 최대 거래량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횡보하다가도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속슬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뭐가 좀 안 좋아졌냐? 자, 엔비디아를 볼게요. 엔비디아는 좀 안 좋아졌어요. 확실히. 분명히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 거래량의 음봉 거래량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 올라도 오르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끝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월봉상에서 윗꼬리 달고 있죠. 계속 이렇게 윗꼬리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아직은 양봉인데 음봉으로 전환되는 순간 얘는 더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음봉 거래량 이런 식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못 가면 속쓰리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물론 어제 엔비디아 그닥 좋지 않았는데도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똑같은 겁니다.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에코프로가 빠지니까 지금 힘 못 쓰잖아요.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또 혹시 몰라서 TMF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TMF는 아주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뭐 때문에 제가 찜찜하다 말씀드렸나요? 일봉상 여기 최대 거래량, 음봉 거래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빠지거나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뭐 채권이 이 정도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가 발생한 이후로 오를 것 같은데 못 오른다는 거예요. 또 밀리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가장 큰 숙제는 뭡니까? 여기가 저점은 맞아요. 여기 보시면 시그널 나왔죠? 여기 저점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 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 라인이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우물 생겼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바닥에서 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길 뚫어줘야 돼요. 중간 반등 라인. 여기 보시면 회색선 있죠? 회색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근데 돌파 못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시도하고 있죠? 그럼 밀린다고 해도 뭐 쓰리바닥, 지금 거의 쓰리바닥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뚫어내면 C라인 뚫고 검노선 뚫고 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반등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차트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보면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막 더 사고 싶지만 차트 보시면 이거 좀 더 기다려야겠다 이런 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지켜보셔야 된다. 요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돈을 버는 게 꼭 저는 국내 주식도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제가 멤버십에서 이렇게 5월 30일 정도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우리가 엔비디아를 무리해서 물론 그때 샀어도 수익 납니다. 저도 엔비디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를 사세요. 요거를 5월 말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5월 초반부터 말씀드렸습니다. 5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반 이후부터 계속 사세요. 그럼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가 여기 보시면 이때쯤만 샀어도 수익이 거의 15% 이상 나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 이전부터 샀으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꾸준히 사시는 분들의 몫인 거죠. 그리고 국내도 여러분 미국 주식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이때 안내 드린 게 아니라 근 한 달 15일 이전에 안내 드렸거든요. 그럼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안내 드린 이후로 제가 이거 한 24,000원? 뭐 이때쯤
반등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지금 고점 31,000원까지 갔다가 아직도 29,800원이에요. 수익이죠? 네, 이것도 수익이고요. 예, 이 페타시스도 12,500원, 13,000원 이런 게 25,400원을 한 달 만에 갔습니다. 예, 국내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겠죠. 이게 좋은 종목을 찾으셔야 되니까 그거는 기술이 필요하고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더 일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27,000원, 3만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아직 최고점은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횡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눌릴 수도 있지만 돌파가 나오면 더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아래에 거래량 강력한 거 터졌는데 음봉 거래량 없죠. 예,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 그러나 수익이 났으면 익절하시고 다시 사시면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은 수익 내는 건 간단해요. 오르는 종목들을 보셔서 100% 오르냐 그거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계속 파도 타기에서 가면 거래량 좋잖아요. 그쵸? 예, 양봉 거래량 빵빵빵 터지는 이런 종목들 매수하시면 되고요. 예,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얼마나 강력한 거래량들이 들어옵니까? 요것만 잘 아셔도 국내 주식에서도 예, 꽤 괜찮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개 알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전 차트를 그래서 보는 겁니다. 예, DR텍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자 거래량이 들어왔죠. 예, 그때 관심 갖고 안내 드렸어요.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그때가 한 2,300원, 뭐 2,250원, 2,300원대인데 지금 예, 거의 2배 갔습니다. 2배 갔다가 눌렸다가 지금 다시 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요. 예, 단기간에 한 달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배 가는데 여기서 왜 손실을 보겠습니까? 예, 이건 손실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흐름 괜찮죠. 예, 나쁘지 않고요. 이수화학은 사실 작년 제가 5월 달에 말씀드렸고 이걸로 수익 내신 분들은 꽤 많습니다. 예, 저도 많이 냈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무조건 사서 모은다 아니죠. 예, 저도 익절을 했다가 다시 사서 모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간 상태로 내려가니까 지금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의 정리했습니다. 예, 지금은 전체 물량의 한 20% 안 갖고 있어요. 한 15%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안내는 한 2주 전에 드렸거든요. HB솔루션. 오늘 이제 무상증자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하루에 또 24% 정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거 나올 때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력이 다 자기들 전략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요 밑에 상승 세트 신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살표들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공유해드린 것도 있고 유료 차트 구매자분들이 쓰시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만 잘 보셔도 자 이게 나온 다음에 들어가면 손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눌릴 때 사야죠. 위쪽에서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아래쪽 내려올 때까지. 근데 안 내려오고 바로 간다. 그럼 제 거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니고 그냥 마음 편히 가지시고. 근데 제가 멤버십에 안내 드릴 때 이때쯤 안내 드렸는데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살 때 재미없죠. 자꾸 손실 보는 것 같고. 그러나 이런 때가 바로 기회를 주기 위한 여러분에게 수익을 주기 위한 기간입니다. 이거를 잘 버티셔야 되고 TQ나 쏙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땐 너무 좋아요. 수익이 나니까. 근데 이때 많이 사시면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진짜 고수는요. 매매를 잘해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갈 때랑 나올 때를 아시는 분이 고수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을 때 내가 수익을 충분히 냈으면 잠깐 쉬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투자의 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고
보유를 했는데 추가 매수는 안 했어요.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근데 어쨌든 오늘 수익을 냈고, 자,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난 상태죠. 그러면 이걸 팔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이때 샀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오를 때 샀다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쵸? 16,000원에 사서 17,000원에 파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근데 사서 어쨌든 계속 수익을 냈고, 여기서 전략 매도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살까 하다가 오늘 바빠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걸어 놓을까? 자동 매수를 오늘 걸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올라간 애보다는 차라리 이쪽을 가는 게 낫겠죠. 저는 HB솔루션에다가 더 물량을 실을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지금 급격히 오르는 거라 이런 거는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유는 그거예요. 재룡전기 많이 올라왔거든요. 고점 부근인 것보다는 그래도 아래 저점 부근인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걸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단타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색. 자, 여기 닿았잖아요. 그쵸? 여기 닿으니까 어때요? 눌리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 닿았죠? 그러니까 눌리잖아요. 그러면 닿았는데 안 눌리고 가는 애들은 진짜 10종목 중에 한둘입니다. 그 종목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매수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7, 8종목은 닿으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건 차라리 익절하고 가면 뭐라고요?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왜 다시 매수를 고려하냐? 여러분, 검노선 여기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단 보면 아까 신호들, 물론 베스트한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 빨간색, 녹색 다 이렇게 겹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고점 오면 안 나와요. 그래서 재룡전기는 우선은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더 테크니컬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갖고, 오늘은 특히 이번 주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리고 이제 6월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